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연애를 시작했다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별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를 해야 하는데 연애를 하기 위해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현상이며, 이런 연애를 할 바엔 차라리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때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만나도 괜찮을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연애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연애란 것이 항상 달콤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경험해본 그들은 나에게 힘든 순간을 많이 줄 것 같은 연애를 일찌감치 알아보는 해안이 있습니다. 해인이 될 만큼 괴롭기도 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했던 연애를 경험했던 사람은 새로운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만 하고 차라리 연애를 2번 다시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연애를 하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매력을 더욱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자기만의 매력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맞춰주려고만 하지 말고 본인의 매력이 무엇인지 우선 스스로 알아야 하고, 뚜렷한 매력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게 생긴 매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매력이라는 건 남들이 아무나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어야 진가를 발휘한다고도 덧붙입니다. 그런 매력이라는 것은 이성에게 한눈에 호감을 주는 외모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세련된 스타일, 말투, 행동을 겸비하고 자존감으로 마무리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결국 매력 있는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장점이 아닌 두루두루 괜찮은 요소들이 조화롭게 모여져서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 같은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이성이든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호감의 첫 단계라고 일컫습니다. 특히 남자든 여자든 생각보다 상대방의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므로 성격, 능력, 조건, 사회적 위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외모가 별로이면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기기 힘들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성을 편하게 대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연애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정해야 합니다. 외모, 성격, 취향, 가치관 등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되면 대화가 통하고 다툼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랫동안 잘 사귈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성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동성처럼 편하게 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연애를 해보지 않았거나 힘든 연애를 해본 사람은 우선 이성을 만나면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개팅이든 우연한 만남이든 이성과 만날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이성으로 느낄 필요도 없고 당장 만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성으로 인식하지 말고 그냥 친해지고 싶은 한 명의 사람이란 생각으로 대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굳이 잘 보이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면 기본적인 호감은 표시하되 잘 보이려고 하는 내색을 절대 해선 안 됩니다. 그런 내색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가불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호감이 생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친한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성을 대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이성을 보는 눈이 많이 길러집니다. 세 번째, 손절을 확실하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친해지기 전에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다가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말과 행동을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은 이성의 관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한 것의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위험 신호가 오게 됩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 신호가 오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손절을 확실하게 합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잘못을 하고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 화가 나면 상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사람, 상대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 사람, 나만 만나면 거지가 되는 사람, 내가 놓아버리면 관계가 바로 끊어지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안 바뀔 사람들이고, 어설프게 충고나 조언을 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손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라는 것은 나와 우리 집안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일이기에 가족이 되기 전에 일찌감치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연애를 해보지 않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자신의 이상형인 이성과 만나서 연애를 하려고 큰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애에 대한 큰 기대가 없고 반드시 이상형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이 수많은 이성의 이상형이 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해보지 않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서 진지하게 연애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얼굴에 딱 쓰여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어서 이성의 마음이나 심리도 전혀 모르면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면 그 이성이 자신을 좋아해 줄 거라고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혹은 너무 진지하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해한 사람 혹은 무해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며, 여유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처음부터 큰 기대나 실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간과 쓸개를 빼주지 않는다. 사람은 간이 약해지면 몸이 자주 피곤하게 되고, 쓸개가 약해지면 온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간과 쓸개가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간과 쓸개를 우리 몸에서 빼내면 극도의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상대에게 절대 간과 쓸개를 빼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괜찮고 마음에 들더라도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적당히 잘해주고 적당히 무시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무작정 잘해주면 상대는 질려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왜 떠났는지도 모른 채 혼자만 이해 못하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 상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떠받들어야 할 공주나 왕자가 아닙니다. 상대를 많이 좋아하더라도 안달난 모습을 보이며 잘해주지만 말고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언제든 나는 떠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는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몇 명의 사람 중에 하나이고 내 행복의 기준은 나 자신이라는 이기심을 가지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늘 이별을 준비하면서 연애를 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10년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 상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연애를 하는 상대에게 얽매이지 않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으려는 그런 점에 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자신감과 자존감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연애를 하며 만난 이성이 친구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확실한 애인이 되든지 아니면 확실한 남남이 되어야 뒤끝이 깨끗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애를 하는 상대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별의 순간이 오더라도 매달리거나 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너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하고,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알겠다라고 즉각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별이 다가왔다고 직감을 하는 시기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본인을 먼저 생각해주길 원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환승이별과 잠수이별을 당해도 덤덤하다.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당하는 경우 중 가장 황당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느닷없는 환승이별과 잠수이별입니다. 환승이별과 잠수이별의 원인과 특징은 상대가 나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었다는 것이고, 애정 결핍에 걸린 루저와 찌질이들이 이런 환승이별과
잠수 이별이라는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 사람 때문에 울어서도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환승 이별과 잠수 이별을 당하더라도 그냥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승 이별과 잠수 이별을 한 사람은 새로 사귄 사람과도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 사람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똑같이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환승 이별과 잠수 이별을 당하면 나를 전혀 모르는 이성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모습이 되어서 어느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또한 그들은 환승 이별과 잠수 이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은 너무 화나고 힘들겠지만 진짜 다행인 줄 알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연애를 잘하는 사람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만의 매력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성을 편하게 대한다. 세 번째, 손절을 확실하게 한다. 네 번째,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간과 쓸개를 빼주지 않는다. 여섯 번째, 늘 이별을 준비하면서 연애를 한다. 일곱 번째, 환승 이별과 잠수 이별을 당해도 덤덤하다. 이외에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꼽으라면 이성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외모, 몸매, 언변, 패션 이 4가지 중 3개 이상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애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모가 평균 이하이거나 기괴한 패션에다가 노잼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별도, 나이도, 지역도 가리지 않는 공통입니다. 특히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말로는 상대방의 외모가 그냥 평범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소개팅을 다녀와서 얘기해보면 상대방의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잘생긴 혹은 예쁜 것도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외모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이 연애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건 당연히 모릅니다. 연애가 잘 안 된다면 본인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성을 못 만나는지, 사귀다가 왜 헤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했었다면 그 연애를 지속할 수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똑같은 실수를 영원히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애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았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면 첫 연애가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매력을 더욱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